the good vibes running through my mind. Nothing can stop me, I'm on a high. All the good vibes running through my mind. All the good vibes running through my mind. Positive feeling is on rewind.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설 명절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많이들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다들 안전 운행하는 귀성길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스타렉스 후속인 스타리아의 출시가 점점 다가오면서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소식들 중 실현 가능할 만한 팩트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우선 도도튜브 구독자님께서 스타리아의 예상도를 그려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예상도는 감히 말씀드리자면 실차와 싱크로율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이 스타리아 예상도가 양산차와 90% 이상 일치한다고 과감히 말씀드리는지는 실차가 나와보면 아시게 될 거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담백한 예상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차에서 더 빼거나 첨가한 부분도 없어 보입니다. 실차에 있는 그대로 담았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를 보면서 참 단조로우면서도 균형이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주간주행 등은 그리 길지 않은 느낌으로 양쪽 사이드의 자리를 잡고 보닛과 그릴 위 범퍼 사이의 경계를 명확하게 해줄 일직선의 공간이 존재하죠. 마치 주간주행 등과 하나의 선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이 공간과 가로바 느낌으로 위아래 균형을 맞춘 느낌도 주고 있죠. 헤드램프 역시 이구의 상하향 등의 세로로 자리 잡으며 범퍼 대신 자리를 잡은 거대한 그릴과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가로와 세로의 직선들이 디자인으로 박시한 느낌을 연출해냈는데요. 이번 아이오닉5와 마찬가지로 레트로 감성의 미래차 느낌도 오마주되고 있죠. 맞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이번 스타리아를 통해 전기차 양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타리아의 이 GMP 플랫폼의 적용이 관건이라고 얼마 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스타리아 역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장점이 접목된다면 실내 공간 활용도가 더욱더 좋아짐은 물론 동력성 강화 그리고 하부 무게 중심이 아래로 이동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선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스타리아는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어 정말 다양한 차종으로 재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 도도튜브 영상에서 3인승 밴 모델도 포착되면서 기존 스타렉스 밴과 나오는 투트랙 전략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 밴 모델뿐만 아니라 고급차의 전유물인 의전 차량인 VIP 스타리아도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역시 카니발 4인승처럼 현대 공장에서 기본 생산 후 외주 업체에 맡겨 생산될 듯한데요. 그리고 이번 스타리아는 전 윈도우의 개방감이 국내 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사이즈로 커지면서 캠핑 레저에 특성화된 차량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도 드렸었죠. 거기다 카니발엔 없는 즉 차별화하는 HUD, 사륜, 시트 풀플랫 등 캠핑 특장차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후륜 구동에서 전륜 구동으로 바뀌는 스타리아인 줄 알았는데요. 후륜 구동도 나올 수 있다고 하네요. 전륜과 후륜이 가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고려한 확장성 같은데요. 전륜 구동은 아무래도 실내의 공간성 확보에 유리하다 보니 의전 차량이나 캠핑용 차량으로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며 후륜 구동의 경우는 무거운 짐을 싣고 다녀야 하는 밴의 경우 무게를 유리하게 배분할 수 있기에 좀 더 이점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 이번 스타리아는 기존보다도 다양한 확장성이나 특장성을 가지고 시장에 출시되는 만큼 다양한 직군과 사용처의 활용이 높아지겠는데요. 카니발이 승용 위주의 차량에 한정된 점에 스타리아의 다양성은 확실히 이점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전장도 현행 스타렉스가 5150mm였지만 카니발 풀체인지가 5155mm로 커지면서 길이 면에서도 역전이 되었었습니다. 이번 스타리아에서는 좀 더 커져서 5220mm 이상으로 길어지며 다시 한번 카니발보다 큰 차량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엔진 트림 역시 카니발에서는 제외되었던 LPI 모델을 갖추고 고효율성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3.0L에서 3.5L로 업사이징 될 것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격대는 화물밴의 경우는 2천만원 중반에서 2천만원 후반 정도로 예상되며 승합차의 경우는 2천만원 중반에서 3천만원 중반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앞서 언급한 의전 차량인 고급 버전은 4천만원 초반에서 5천만원 초반에 형성될 듯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스타리아 LPI 모델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요. 2019년 3월 일반 구매가 허용되면서 가스차에 대한 인기가 날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차들에서 LPI 탱크를 실린더형에서 도넛형으로 변경하면서 트렁크 공간의 확보가 더욱더 인기를 가속화했기 때문인데요. 다만 기존의 2.4 LPI 모델 역시 업사이징 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아의 K8 역시 3.0 LPI에서 3.5 LPI로 업사이징 되는 만큼 스타리아도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추가로 카니발 역시 페이스리프트 시 LPI 모델 추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LPI 모델의 경쟁도 심화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스타리아는 스타렉스 후속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새로운 차량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과연 현대자동차가 카니발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활용성으로 중무장한 스타리아가 현대의 토탈 모빌리티 솔루션 회사로 거듭나기 위한 해법이 될 것인가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가 애플과의 협력이 어려워진 것으로 보면 단독으로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개척해야 하는 만큼 스타리아에 거는 기대는 현대로서도 모험적인 실험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타리아의 실차에 가까운 예상도와 스타리아의 다양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시는 빠르면 4월에서 5월 정도로 상반기쯤 이뤄질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